주목할 만한 인물을 집중 인터뷰하는 오늘 이 사람. 역사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꽃다운 여고생의 일기, 또 피 묻은 태극기, 시신을 감쌌던 빈일, 그리고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투쟁과 항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양라윤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요.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저희 5.18의 역사적 의미를 세계인에게 알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모두에서 멈춰버린 시계, 또 여고생의 일기장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현재 보관하고 계시는 이 기록물들, 범위랄지 어떤 기록물들이 주요 기록물인지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기록관에서는요, 당시 시민들이 작성한 일기장이라든지 성명서, 그리고 편지, 이러한 기록물들, 민간 기록물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희생된 분들의 유품들을 보존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그 당시에 광주시나 동구청에서 생성했던 공공기록물들, 예를 들면 동구청 일지라든지 네.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그러한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품목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총? 저희는 여러 가지 기록물들 종류별로 네. 갖고 있는데요. 구술 자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병원 네. 시민들의 민간 기록물, 병원 진료 이런 것들을 총해서 4,200여 권과 86만 페이지 그리고 네. 사진 필름 같은 경우 3,700여 컷의 등재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록관이 2015년에 설립됐다. 유네스코의 이 5.18 기록물이 등재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이 기록관을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고 모으고 보관하는 그런 활동이 너무 좀 늦게 시작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잘 아시다시피 5.18이라는 것이 항쟁 이후에 네.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사실 권위주의 시대에 그 5.18을 언급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5.18은 진실 규명과 기념 사업 등이 우선 과제로서 계속해서 추진됐는데요.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5.18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인의 인정을 받고 그 역사적 의미가 세계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2012년 5.18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네.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 기록관이 2015년에 설립이 된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양라윤 학예연구사께서 이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일을 하게 되신 건 언제부터세요? 예, 저는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요. 네. 제가 기록관에서 근무한 지는 작년 3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대학원 석사를 들어가면서 5.18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학원에서 석사 들어가면서 5.18에 대한 진실 또 5.18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우리 양라윤 연구사가 생각하시는 이 5.18 어떤 5.18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5.18에 대한 역사는 고등학교 때 평범하게 교과서를 수준에서 교육을 받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석사과정에 들어오면서 5.18을 직접 겪으신 분들에 대한 구술조사라든지 사실 확인 사건 조사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삶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5.18을 점차 듣고 네. 공부를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5.18의 그 생동감 있는 삶의 기록들이 얼마만큼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누적되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아마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더 많이 듣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람도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5.18의 그 아픔 또 그 국민들, 광주 시민들의 그 투쟁의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움도 생기고 다양한 감정이 생기시고 또 느껴지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
네, 지금 뭐 5.18의 진실규명이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말씀들을 듣고 또한 그분들이 남기신 기록물들 이런 거를 볼 때마다요. 네. 제가 좀 더 그 하나의 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이 어떠한 맥락과 사람들의 기록으로 삶으로 이렇게 묻어나와 있는지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알리는데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제 삶의 그 반성도 하게 되고요. 네. 좀 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연구사님 그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그 자료들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자료들 참 그런 자료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자료들이 우리 연구관님의 머릿속을 이렇게 채우고 있으신가요? 뭐 기록물들이 여러 형태인데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기록물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봤던 기록물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가감 없이 기록했던 일기장의 문구라든지 그 당시 뭐 초등학생이 공포감을 느끼고 썼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저는 그 당시를 못 느꼈기 때문에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를 직접 현장에서 느낀 분들이 기록한 그 기록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고 가슴에 와 닿는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제 네. 이 미공개됐던 5.18 영상 기록물들 시민에게 그 세 편 지금 73분 분량을 네. 지금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분위기도 네네. 좀 전해 주시죠. 네, 어제 그 미공개된 영상 기록물 38년 만에 공개됐는데요. 네. 당시 유족분들이라든지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표정을 봤을 때는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안타까움 그리고 좀 다시 봐도 무서움이 다시 느껴진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네. 장면을 보실 때마다 그 침묵과 가라앉은 어떤 적막함 이런 것들도 느끼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안타까운 표정들을 봤을 때 저도 같이 겪진 않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심통한 분위기와 5.18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침통함, 많은 그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 짓는 이 광주 시민들의 모습과 좀 대조적으로 그 당시 진학군들이 환하게 웃는 사진들도 좀 있더라고요. 모습들도. 네, 그렇습니다. 27일 상황을 정리를 하고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소준열 그 당시 소장, 네. 예, 소장이 와가지고 상황을 브리핑하고 돌아가는 길에 악수를 나누면서 웃는 장면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네. 과연 이제 5.18의 진실, 아직까지도 뭐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5.18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고 또 어떤 진실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5.18을 연구하시는 분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5.18의 사건의 중요한 진실규명들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와 동시에 그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았던 당시 시민들의 노력들 그리고 그 헌신들 이런 것들 활동들이 좀 더 다양한 기록물과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일이 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하계 연구사님의 역할이 또 굉장히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네. 그 이야기들을 예, 들었습니다. 오늘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람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나윤 하계 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